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뜻도속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도 될 정도로 계속 그의 입에 전 세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되겠죠. 한번 살펴봅니다. 새벽이었죠. 트럼프가 모든 수입품에 1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10% 포괄적 관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전체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기본적으로 10% 깔고 시작하자, 사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존에 본인이 했던 20%, 25%보다는 이 일괄 관세의 수준이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코인이 잠깐 반등을 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상호 관세를 부과해서 일자리가 미국으로,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트럼프의 목표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기본 관세는 5일부터 시행을 하겠다. 국가별 관세,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별 관세는 달라요. 이건 상호 관세입니다. 국가별로 관세는 다른데 이것은 9일부터 부과를 하겠다. 한국이 중요하죠. 한국의 상호 관세는 25%로 부과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수입 자동차 81%를 자국에서 하고, 한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여러 가지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그래도 있어야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각 국에서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절반만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을 봤더니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네. 그러니까 자국 보호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한국 물건에 대해서 25%를 부과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한국의 25%가 어느 수준이냐? 중국은 34%, 일본은 24%, 유럽은 20%, 영국은 10%, 스위스는 31%, 베트남은 46%, 베트남 상당히 높네요. 태국도 36%, 캄보디아는 무려 49%입니다. 이게 국가별로 왜 다르냐 말씀드렸죠. 각국에서 미국의 물건에 부과하는 관세의 절반 정도를 부과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제각각인 겁니다. 제 예측은 이게 지금 국가별로 지금 본인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의 재무장관들은 혹은 이제 무역 담당하는 사람들은 트럼프에게 가서 뭔가 선물을 가져가야죠. 뭔가 우리가 그러면 뭔가 미국에 선물을 주겠다. 이로운 점을 이렇게 제공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상호 관세는 추후에 낮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미국의 연준 의장의 입만 쳐다봤다면 지금은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 입만 쳐다보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달러가 아닙니다. 약달러예요. 제조업을 그래서 살리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금리는 이제 점차적으로 좀 더 낮추는 방향으로. 근데 금리를 낮추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대출 완화,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미국의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거죠. AI와 크립토를 살릴 것이다. 돈은 결국 더 풀 겁니다. 이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건 이제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입에 놀아나지 말고 본질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지만 그래서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의 증권 예탁 결제원이 토큰화된 담보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출시한다. 블록체인 레일에서 저는 이걸 고속도로라고 했지만 담보를 토큰화해서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실시간 이체 자동화를 승인하겠다.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산 토큰화를 위해서 기존의 미국의 시스템을 통째로 갈아엎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썼던 망을 안 쓰고 이거 하면 실시간 결제, 실시간 정산, 훨씬 더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자산 토큰화는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확정된 미래고
이러면 우리는 선택지가 크게 보면 이런 거죠. 망에 투자를 하든지, 제가 그래서 망을 그렇게 강조하죠. 망을 활용해서 수수료를 가져가든지, 이거 제가 뒤에서 신용카드사들 지금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릴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를 발행해서 어찌됐건 이 망에 붙어야 돼요. 어떤 뭐 은행이든 신용카드든 보험사든 증권사든 이 망에 지금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크라켄에서는 리플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을 했죠. 본질은 또 뭐다? 엄청난 양의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게 찍혀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 깔아놨죠. 이 디지털 달러, 미국의 국채가 전 세계에 다시 수출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상대적으로 가치가, 수량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망의 가치, 이 망을 쓰잖아요. 이제 고속도로 차량들이 많아지면 이 망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피델리티가 개인 퇴직 계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암호화폐 투자 지원을 발표합니다. 여기에서 비트 이더 라이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 자산은 콜드 월렛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요. 심지어 수수료는 뭐 일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면제하고 있습니다. 퇴직 계좌라고 하는 건요. 사실 뭐 18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웬만해서는 잘 팔지는 않잖아요. 이게 지금 비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인데 제가 볼 때 이거 나중에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본질적인 변화하고 엄청난 사실은 기회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스터카드가 소비자 가상자산 이체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게 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망, 멀티 토큰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CBDC, 스테이블 코인, 그 뭐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이거 토큰한 것들을 그냥 나는 고속도로 20차선 여기에다 깔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정확히는 망을 까는 건 아니고 이제 망은 쉽게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토큰화된 자산이 쓰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들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해서 토큰 이체, 뭐 결제 수수료를 가져간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망에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은 망을 활용해서 수수료를 벌거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CBDC를 발행하거나 무조건 이거 해야 돼요. 코인에 대해서 아니면 보관이라도 해야 됩니다. ETF라도 팔아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지금 아무리 큰 대형 뭐 은행이다 망합니다. 이거 망합니다. 뭐 백화점도 망했잖아요. RWA, 디파이, 결제, 송금, 환전, 매매 결국은 이게 비트코인을 쓰는 걸까요? 비트는 비트의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우량 담보 자산으로서 활용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기능은 다 알트코인 쓸 겁니다. 그렇다고 이상한 알트코인 막 그냥 사놓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한 체인 위주로 가는 게 저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 미국에서 두 번째 큰 은행입니다. 아발란체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뭐를 하겠다? 일본 스테이블 코인을 이 망 위에 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SEC에 접수된 알트코인 ETF 총 11종이 있는데 XRP, 솔라나, 도지코인, 카르다노, 아발란체, 스위, 헤데라, 폴카닷, 라이트코인, 애프토스, 엑셀라. 이 친구들이 저는 뭐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웬만하면 이런 미국의 ETF 후보군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 스탠다드 차터드 애널리스트도 아발란체 가격을 뭐 연말까지 $55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9년 말까지는 $250.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세게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스탠다드 차터드. 어찌됐건 비용 절감, 개발자 수도 늘어났고 뭐 비트 이더보다는 좀 더 시총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더 오르겠죠.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아발란체, 헤데라, 알고랜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보니까 그들이 선택을 했어요. 물론 리플렛, 스텔라, 그 레저도 분명히 활용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매수 추천이 아니고요. 본인이 끝까지 이 지금 유튜브 한 편 보고
투자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본인이 파보시고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만큼 파셔야 돼요. 그러셔야 결국에는 큰 돈을 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더리움도 망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뭐 몇 개월 하면 웬만한 분들 멘탈 다 나갑니다. 알트의 큰 변동성은 사실 죽음을 부를 수 있을 만큼 강력하죠. 어떤 전문가는 지수 기반 암호화폐 ETF가 올해 중 승인될 것이다. 지수 기반이 뭐냐? 이게 인덱스예요. 크립토 인덱스들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나왔죠. 이거 묶어가지고 뭘로 팔겠다? ETF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종합 선물 세트죠.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미 디지털 라지캡 펀드가 있어요. 이것을 ETF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서류 제출했죠. 거기에 들어간 5가지 코인이 뭐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 트럼프가 예전에 그 발표했던 5개 코인이랑 뭐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똑같네요. 우연일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레이스케일 뒤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세력이 저는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 우연이 아니에요. 추가가 이제 나중에 뭐 더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여기 도지코인, 뭐 알고랜드, 헤데라, 아발란체,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것들이 또 ETF를 아마 묶어서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뭐 AI ETF, 뭐 DeFi ETF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코인들 다 사는 것을 절대 또 추천하진 않아요. 어떻게 이걸 다 삽니까? 돈이 한계가 있고 몇 개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파셔야죠. 그래서 나중에 또 뭐 이제 시장 띄울 겁니다. 그때 시원하게 팔고 떠나시면 되겠죠. 그 시원하게 팔고 떠날 때가 언제가 되겠냐? 그건 저도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여전히 62%막 이렇게 놀고 있어요. 너무 높습니다. 이게 최소 45%, 뭐 심지어 40% 초반대까지도 전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아닌 거죠. ISM 지수, PMI 지수가 지금 50 이하로 또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은 실은 살 때죠. 이 ISM, PMI 지수가 60까지는 가야 된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앱 랭킹이 전 세계 1위를 찍은 날이 2021년 4월 달이었어요. 지금 1위랑은 거리가 멀죠. 훨씬 바깥에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지금 뭐 한 2% 왔다 갔다 하죠. 중요한 것은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올해 제가 보니까 크립토 회사들 중에서 IPO, 주식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진짜 대기표 뽑고 기다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리플, 서클, 크라켄, 이토로, 블리쉬는 거래소입니다. 제미니도 거래소죠. DCG 그룹, 컨센시스, 심지어 메타마스크 지갑까지도 IPO를 한다 카더라는 소문이 계속 돕니다. 장 좋을 때 하겠죠. 그 전에 블랙락에서 알트코인, 특히 XRP 솔라나부터 ETF 할까요? 신청할까요? 안 할까요? 안 되니까요. 하고 승인은 저는 하반기로 봐요. 승인은 저 뒤쪽에 하겠지만 이 불장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IPO 하지 않겠냐. 중요한 것은 지금 떠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눈을 이제 크게 뜨고 뭐 월급이 됐건 보너스가 됐건 금반지를 팔아서라도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 뭐 금방 이제 반등이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될 수도 있어요. 꽤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저는 저기 3분기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거든요. 4분기는 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는요. 중요한 것은 인내, 참아내는 게 능력 아닐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